우선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차별 없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광장에서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차별을 없애 나가겠다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13년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8배 비싸다, 6배 비싸다, 뭐 킬로와트당 잠깐만요, 300원이다. 이거는 아니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하시죠. 예. 규모화를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차별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거 방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긴 한데, 네, 지금 단계로 그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8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까? 결단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네. 광장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다 해야 돼서 네. 그까지 그래도 답을 듣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했던데 매년 산재로 몇 명의 노동자가 죽는지 아시죠? 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파리바게뜨 SPL 박선빈, DLENC 건설 이용직 강보경 이런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저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없애기에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예방은 최근에 AI도 발전하고 드론도 발전하고 로봇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CCTV도 발전해서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고 미리 그걸 예방을 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끝까지 듣겠습니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방 위주로 하는데 아무리 그런 걸 예방을 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서 처벌하자고 만든 겁니다. 산재 유족들이 그 추운 겨울날 단식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걸 함부로 무시하는 노동부 장관 과연 그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묻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후보님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따라서 임금 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차별하자고 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역 차등 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됐습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민당에서도 다시 인류화, 평준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약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사례도 잘 알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낮고 법인세도 낮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이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촉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요. 텍사스는 최저임금이 7불 25로 연방 최저지만은 옆에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이 네. 있음에도 거기까지 불구하고 듣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더 높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은 땅이 큽니다. 그리고 연방이잖아요. 그건 주가 거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생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땅이 좁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덩어리 있고 국가에 비견하는 주와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건 비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차등제 뒀다가 결국은 임금 높은 데로 다 빠져나갔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하면 유출될 뻔합니다. 지금도 일자리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을 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수도권을 다 몰려버립니다. 지방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왜 정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차등임금 두지 말라고. 네.